Rainy days don't seem so wet. Stormy nights don't stay. From the moment. 주석! 안녕하십니까? 08년생 이승규입니다. 자, 지금 저는 뭘 하고 있냐? 인텔 11세 나올 때쯤 해가지고 그래픽카드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있더라고요. 그 일반 CPU랑 그래픽카드 차이 얘기하면서 작전 장교 같은 거고 CPU는 그 다음에 이등병이 10,000명 있는 게 그래픽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눈 치우는 작업은 기가 막히게 빠르다고 그래픽카드가 뭐 그런 식으로 비교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누락된 내용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지금은 4000번대가 나오면서 좀 공백 기간이 생기면서 그리고 그때는 새 그래픽카드 아예 사지 말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새 그래픽카드가 그래도 조금 가격이 안정화가 돼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그래픽카드 고르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실전편으로 그래픽카드의 스펙을 어떻게 보는가가 바로 첫 번째입니다. 컴퓨터 부품은 철저한 결과지상주의예요. 얘가 막 화려해. 클럭이 몇이래, 뭐 코어 수가 몇이래, 와 아무 소리 할 때 필요 없어요. 실제로 그 코어 수라던가 이런 클럭 수라던가 이런 IPC라던가 이런 걸 보고 최종 결과값을 갖다 예상하는 게 더 어려워. 어떻게 해야 돼요?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다는 거예요. 즉 무조건 벤치마크를 보고 사세요. 내가 하려는 게임의 벤치마크를 보고 사세요. 내가 하려는 게임이 없어 그러면은 평균 게임 벤치마크라도 보고 사세요. 벤치마크를 어떻게 봐요? K사전 성능 비교, CPU 벤치마크, 뭐 그래픽카드 벤치마크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뭐 이것만 보냐? 그건 아니에요. 탐스 하드웨어. 탐스 하드웨어라고 해서 좀 유명한 해외 사이트가 있어요. 공신력 좀 있는 사이트로 유명합니다. CPU, GPU 나오는데 GPU 눌러볼게요. 랭킹이 나오죠. 이렇게 표로 정리해놨어요. 제일 좋은 건 4090이고 경쟁사는 뭐 이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결과를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결과 중심적으로 사면 된다. K사전에서 봐도 되고요. 이렇게 탐스 하드웨어를 참고해도 되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 막 사면 돼요? 어지간하면 돼요 사실. 4090 같은 경우에 약간 신중하게 사셔야 돼요. 왜냐? 바로 전기를 400W를 먹기 때문이죠. 그래픽카드가 얼마를 먹어요? 450W를 먹어요. 그래서 시스템 전력을 갖다가 850W를 추천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850W, 450W 빼면은 나머지 컴퓨터 전원을 쓸 수 있는 게 대충 나온다는 거죠. 400W만 남아서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CPU 13900KS가 얼마나 먹나 볼까요? 일반 소비자용 CPU 중에서 역대 가장 많이 먹는 제품입니다. 얘가 이제 아이들 상태에서 54W 먹는데 피크일 때는 380 먹어요. 혼자서. 그럼 CPU랑 그래픽카드 빼고는 전기 많이 안 먹습니까? 이게 많이 안 먹어요. CPU랑 그래픽카드랑 총 소비되는 전력을 빼버리고 나서 조금 남으면은 되긴 된다라는 게 대충 파워 계산법입니다. 근데 그거 불안하신 분들은 조금 더 쓰셔야겠죠. 그래서 그래픽카드 스펙표를 보게 되면은 보통 추천하는 파워가 있으니까 그 정도 사면 된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090 기준으로 지금 462W 정도 먹었잖아요. 근데 케이블들에서 이렇게 써있는 게 있어요. 12VHPWR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번 4000번째서부터 규격이 되는 인텔과 엔비디아가 규격을 만든 4세대 그래픽카드 전원 공급 케이블 커넥터 규격입니다. 잘 보세요. 600W 당연히 문제 없고 450W도 뭐 10W밖에 차이 안 나니까 문제 없습니다. 근데 3090 할 때 이 300W와 150W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니 전기를 못 주니까요. 컴퓨터가 전기를 못 먹으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만큼 일을 못 해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꺼져요.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절대 850W짜리 파워라도 내 케이블이, 이거는 지금은 괜찮을 거예요. 지금은 12VHPWR이라는 규격이 초고가 파워만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없는데 조만간 이거 300W 써있는 모델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보다 4090과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쓰는 파워가 그래픽카드에 450W를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더 낮은 등급의 카드들은 300W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죠. 이게 150W 써있는 것들을 택하시면 또 안 되겠죠. 그런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그래픽카드를 사기 전에. 그리고 제일 많이 겁내시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5700이나 5600의 A320 보드를 써요. 그러면은 PCI Express가 3.0으로 동작을 합니다. 제일 많은 거는 3.0하고 4.0, 5.0인데 이 4090 그래픽카드가 4.0으로 나오기 때문에 4.0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 버전, 예를 들어서 이제 A320 같은 좀 된 보드들 3.0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이것들이 전송 속도니까 나름 중요하긴 중요해요. 4090이나 4080이나 이런 것들 성능을 100%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PCI Express 4.0이 들어간 걸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3.0 지원하는 메인보드에다가 이거 쓰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까? 컴퓨터 안 켜집니까? 잘 켜져요.
잘 작동해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 사실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 미미해가지고. 테크파워업이라는 사이트에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4090을 PCI 익스프레스 16배속 4.0에 연결했을 때 100% 성능 나오죠. 그걸 갖다가 3.0 연결했을 때 얼마 나오냐? FHD 기준으로 3% 정도 까이고요. QHD 기준으로 2% 정도 까이고요. 4K 기준으로 2% 정도 까인다고 합니다. 맞춰주면 좋으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스펙표를 보는 법을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쿠다코어라는 게 있어요. 쿠다코어의 개수. 자, 이렇게 넘버 오브 쿠다코어 개수가 쭉 나와요. 내가 AI 작업을 해요. 혹은 동영상 인코딩 작업을 해요. 그러면은 바로 이 쿠다코어 개수 차이가 바로 연산력의 차이와 직결됩니다만 이것도 벤치마크를 보고 하는 게 낫습니다. 푸겟 벤치4 프리미어 프로 0.95.6 버전을 테스트 해봤답니다. 이제 그걸 갖다가 해봤을 때, 자, 라이브 플레이백도 있고, 뭐, 오버롤 스코어도 있고, 익스포트 스코어도 있는데, 내보내기를 갖다 했을 때, 4090으로 했을 때, 4K H264 150Mbps 8비트 영상을 갖다가, 이제 스탠다드, 이제 40으로 UHD로 해서 내보내기를 해. 내보내기 했을 때, 총 스코어가 몇이에요? 138이죠. 4080이랑 엄청난 차이가 나겠지. 예를 들어서 쿠다코어가 영상 익스포트의 전부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겠죠. 4080이랑. 아니야. 138, 134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럼 뭐랑 차이가 납니까? 4090이랑 또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게 100점인데 130점이니까. 프로 레벨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겠죠. 근데 보게 되면은 4070 Ti랑 4090도 얼마 차이 안 나요.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실제로 쿠다코어의 개수랑은 크게 연관이 없다. 두 번째 가설은 아직 프리미어는 제대로 쿠다코어의 가속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두 가지 가설이 있을 텐데 요즘 어도비 꼬라지를 보면 두 가지 가설을 받을 수 있겠다만 이제 여러분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상 편집을 해갈 때 인코딩 내보내기를 하려고 그래픽카드 사야 돼. 그럼 뭐 사야 돼요 여러분? 4090 사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절반 가격밖에 안 되는 4070 Ti가 훨씬 더 좋은 선택 보이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쿠다코어에 매몰되지 말자. 이것도 역시 벤치마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없을 순 없겠지. 이거 보게 되면은 4K 헤비 GPU 이펙트를 넣었을 때는 4070 Ti가 4090보다 딱 절반 스코어 차이 나요. 왜 그러겠어? 쿠다코어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근데 단순 내보내기에서 별로 안 쓴다. GPU 이펙트일 때마다 엄청난 차이가 난다. 즉 GPU 이펙트 많이 안 쓰면 4070 Ti도 괜찮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키텍처가 겉으로 드러난 그래픽카드를 하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닛이 128개고 쉐이더 클럭은 몇이고 이제 SFU는 4분의 1이 32고 해가지고 이렇게 곱해버려가지고 기가플롭스나 테라플롭스로 성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픽카드를 내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말 최적화해가지고 총 낼 수 있는 총 연산량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론적인 속도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AI를 해. 그럼 그래픽카드 뭐 보고 사야 돼요? 그러면은 테라플로스 보고 사시면 됩니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종류의 질문 제일 많이 받아요. 라데온 사도 됩니까? 독일랑 성능에 더 싼 그래픽카드인 라데온을 왜 자꾸 추천 안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좀 착해요. 그래픽카드 회사들이. 오픈 이슈라는 걸 넣어놔요. 알려진 버그라는 거를 만들어놔요. 논 네이티브 해상도에서 HDR을 켜거나 끄면 게임 안정성이 떨어진대요. 어떤 그래픽카드에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서 이번 버전 그래픽카드 쓰면은 그 다음에 DSR과 DLDSR이 활성화된 경우 디스플레이 절전모드 껴놨을 때 모니터가 깜빡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드라이버에서 발견된 이렇게 이슈를 써놔요. 솔직하죠? 뭐 엔비디아 별거 없네. 뭐 지들 왜 이렇게 저렇게 이슈가 많아. 자, 라데온 보러 갑니다. 자, 얘네 버그는 격이 달라요. 라데온 7000 시리즈에서 게임 플레이 및 비디오 재생 중에 비디오가 끊깁니다. 아까 이슈 귀엽죠? 이제 뭐 아까는 잠깐 깜빡거릴 수 있다 이거였는데 얘네는 그냥 끊긴답니다. 하드웨어 가속 브라우저를 하면은 흐리게 나타납니다. 일부 가상현실 게임 또는 앱은 낮은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6700XT와 같은 일부 그래픽카드에서 비디오 창과 게임 상차 전환할 때 짧은 디스플레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풀 달릴까 봐 너무 무섭긴 한데 개인적 체감을 조그맣게 말해볼게요. 오픈 이슈의 임팩트만 하더라도 라데온은 항상 엔비디아보다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종류의 이슈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구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90 몇 와트 먹었어요. 460와트 정도 먹었는데 460와트 먹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컴퓨터에서 고주파음이 들려요. 옛날에도 막 그래픽카드가 게임 안 할 때 괜찮은데 게임 키면 고주파음이 들려요. 이런 종류의 문제가 많았었는데 컴퓨터에서 나오는 고주파음이라는 게 보통은 코일 떨림의 이슈예요. 이것들이 다 고주파음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왜 나오냐? 그래픽카드가 높은 전기를 먹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여기다가 록
타이틀을 넣는 무식한 방법이 있는데 이걸 때도 잡힌다는 것도 아니고 워런트 날라가니까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는 상소문 작성하는 거. 실제로 카메라로 녹음도 하고 고주파음 나는 것도 찍고 소리도 많이 난다고 이제 호소하고 한 번만 경험해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조사한테 리퍼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방법이죠. 내 새 그래픽카드가 리퍼로 바뀌다니. 으이씨. 그 불량 인정 같은 경우도 되게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주파음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에이스 기준이 있는 제조사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게 높은 등급 그래픽카드 산다고 해가지고 안 떨리는 것도 아니고 낮은 등급 그래픽카드 산다고 해가지고 떨리는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전기를 많이 먹는 그래픽카드를 사지 않는다예요. 필연적이에요. 코일 떨림 발생 이유는 결국에는 많은 전력 소모가 있는 그래픽카드를 쓰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고주파음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안정기를 설치한다, 페라이트 코어를 설치한다, 그리고 접지 발생 멀티탭이 있어요. 고주파음과 싸우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갖다가 아예 장착을 하고 시작하더라고. 그만큼 고주파음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그 외에 팬소음 있죠, 팬소음. 상식적으로 460W를 소비하면은 460W를 식혀줘야 돼요. 460W를 뭘로 식혀요? 히트싱크로 해서 열을 갖다가 분산시킨 다음에 공기, 유체를 갖다가 밀어 넣어가지고 식힌단 말이에요. 그럼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납니다. 여러분 게임하다 보면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낮은 등급 그래픽카드냐? 아니에요. 아수스 로그 RTX 4090 스트릭스 OC 모델이에요. 제일 좋은 모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노이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별로 검색을 해봐야 돼요. 지금은 진짜 조타의 소음이에요. 뭐 나긴 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팬 소음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팬 노이즈를 갖다가 꼭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한번 들어보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는 영상 봅니다. 4K 영상을 보기만 해요. 근데 화질이 좋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그래픽카드를 써야 될까요? 인텔 내장 쓰십시오. 진심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8K 동영상은 너무 CPU 연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코딩이라고 하면은 담겨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불러와가지고 CPU가 그래픽카드가 화면에 뿌리는 그런 게 디코딩이에요. 반대는 인코딩이고요. 이 디코딩은 FHD 같은 경우에는 뭐 가볍게 뭐 CPU를 했는데 지금은 CPU 절대 못해요. 그래픽카드 같은 고등 연산이 지원을 해야 돼요. 근데 그래픽카드는 뭐라 그랬어요? 특정 일만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픽카드에는 동영상 코덱 디코딩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에 맞는 지원하는 코덱만 얘가 딱 풀려요. 엔비디아 2080 Ti랑 3050은 갭이 있습니다. 5세대는 다 지원해요. 5세대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원해요. 그럼 뭐예요? 내가 그래픽카드를 꼭 사가지고 디코딩을 해야겠어. 그러면은 뭘 사야 돼요? 3050을 사시면 다 똑같이 돼요. 3050이나 4090이나 동영상 가속 능력은 똑같습니다. 화질 차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왜 인텔 내장 쓰라 그랬어요? 인텔 UHD 그래픽스 여기 나와 있네. VP9 12비트 노 다 안 되죠. 10비트 다 돼요. V8 다 돼요. HEVC 다 돼요. HVC 뭐 256, 420 다 돼요. AV1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AV1이 가장 지금 현재 밀도가 높고 가장 고장이 나온다는 그런 건데, 즉 AV1이 되면 다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랑 인텔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VP9 12비트의 영상을 엔비디아는 지원하고 인텔 내장은 지원하지 않네요. 나머지는 그럼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즉 2080 Ti보다 현 세대 인텔 내장이 더 많은 코덱을 지원합니다. 단순히 4K 영상 본다 라고 했을 때는 인텔 내장을 쓰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쓰든 아무런 이점이 없으니까 가급적이면은 난 동영상만 봐 라고 하면은 인텔 내장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했던 얘기가 너무 많죠.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무조건 비트수, 클럭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벤치마크 봐라. 벤치마크는 어디서 볼 수 있냐? K사전에서 볼 수 있고 해외 사이트로는 탐스 하드웨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사이트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파워 얘기했죠. 파워 얘기 왜 했냐? 바로 요즘에는 12VHPWR 포트가 전력을 다르게 주기 때문에 특히 고가의 그래픽카드 살 때 파워를 꼭 살펴보고 사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PCI 익스프레스 4.0과 3.0 이런 걸 구분해서 사시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3.0과 4.0 그렇게까지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한번 이거 갖다 엄밀하게 사시는 건 약간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AI라던가
동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벤치마크를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동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는 푸겟 벤치마크에서 어느 정도 성능을 감안할 수가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되시고, AI 같은 경우에는 이론상의 성능인 테라플롭스를 확인하고 사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존 그래픽카드들이 가지고 있는 버그에 대해 잠깐 알아봤고, 오픈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버그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솔직히 N사보다는 A사가 좀 더 버그가 임팩트가 있더라. 그리고 쿨러 소음과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고사양 그래픽카드가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 낀다고 해서 화질 올라가는 것도 없고 디코딩 성능 올라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가능했는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길어진 경향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알기 전보다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피드백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 고르는 법보다는 그래픽카드를 고를 때 유념해야 될 부분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08년생 이승규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충성!